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 박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 증시가 그래도 상당히 견조하게 마무리가 잘 되면서 국내 증시 그래도 오늘 뭐 일단은 갭을 조금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안타깝게 그런 강한 갭은 좀 나오지 않았고 또 시가부터 그렇게 좀 강한 모습도 나오지 않아 좀 다소 아쉬움이 많은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특히 IT 반도체가 큰 폭의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아침 갭 들 때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보다도 좀 못한 반등 흐름 속 또 수급 이탈되는 모습까지 조금 많이 아쉬운 하루였다라고 총평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기대가 컸기 때문에 또 실망도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국내 증시의 약해진 체력이 오늘 시장에 정강 후약의 마감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최근 시장의 수급의 축은 기관이 지속적인 매도를 보였던 것에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반등이 조금 나와주면 좋겠으나 아직까지 시장이 그러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를 않고 또한 시장 주변에 맴돌고 있는 일련의 이런 이슈라고 하죠.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만한 정책적 모멘텀이라든지 뭐 정치적 혹은 뭔가 거대한 변화 혹은 자금의 신규 투입 등등의 모멘텀이 다소 부재하다 보니까 뭐 위든 아래든 혼조세가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되게 안타까운 게 IT 반도체 섹터를 유독 강하게 때려 부시는 모습이 굉장히 조금 좀 짜증스럽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게 매물이 조금 주식이 좀 가려고 하면 매물을 쏟아내고 하다 보니 이걸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시장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을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부단 국내 증시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뭐 대만 증시가 매를 먼저 맞았고 일본도 같이 급락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흐름이 최근 좋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단 아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보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잠시 해외 차트를 전반적으로 다 보면요. 해외 차트를 전반적으로 다 보면 일단 뭐 다우지수 그나마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모습이고 나스닥도 많이 반등을 했으나 다우보다는 많이 약하죠. 그래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 대비 반등의 폭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우나 S&P는 좋은데 반도체 지수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IT 반도체 섹터가 여전히 약한 모습이고요. 이런 IT 반도체가 좀 집중적인 나라가 또 대만이라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하락이 가장 뼈아프게 다가왔던 국가가 대만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뭐 중국이나 뭐 여타 국가보다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고 IT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대만, 한국, 일본 등등 IT 반도체 종목이 상당히 좀 순환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뭐 TSMC의 투자, 뭐 삼성의 투자, 인텔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메이저들은 그런 기대감에 주식을 자꾸 팔아대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으로 좀 조심하면서 바닥을 잡는 데까지는 일단은 관망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IT 반도체가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바닥을 잡는 걸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업종 차트로 보면 오늘 코스닥 지수 일단 전일의 양봉의 중심을 회복을 해 주었다라는 거는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여기서 일단 반등의 힘이 적어도 1000포인트 이상 올라와 줘야 추세적으로 이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120일선을 깨게 되면 하단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상승의 M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주의를 하고 볼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N자 파동이 나오게 되면 이 대칭 수열만큼의 빠지는 모습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주의를 하고 볼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FOMC 회의록 공개가 조만간 있다 보니, 그리고 내일 국내 증시 거래를 마치면은 또 하루 휴장이죠. 그러다 보니 내일은 강한 매수세보다는 시장의 눈치 보기 장세의 흐름이 연속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볼게요.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의 중심을 맡았던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망을 하고 좀 봤고요. 매매 포지션을 내일 정도 한번 잡아볼 생각인데, 연기금에서 3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가 저는 많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외국계에서 최근에 들어왔던 매물이 일단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강한 돌파 이후에 첫 갭 매우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강하게 이탈되면 대응을 하겠지만,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접근을 해볼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이 펜은 한번 까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렇게 갭을 들었어도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찍고 그냥 올라가는 흐름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갭 매매이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 갭을 다시 깨면 하락의 폭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갭을 터치하더라도 빠르게 올라가 준다면 내일장 한번 긍정적으로 봐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시장 대비 굉장히 좋았는데요. EU에서 이 백신 생산 허가, 백신 유럽 인증 소식에 오늘 8%, 9%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보면서, 저는 보면서 캐몬을 오전에 아래 구간이죠.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일단 이 위에서 다 매도를 해버렸는데, 사실 예전 같았으면 캐몬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 흐름이었다면 저는 충분히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중심 자체가 캐몬이라든지 이쪽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시장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캐몬이 아니라 mRNA 계열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 종목군들이 강하다 보니 캐몬은 상대적으로 좀 덜 갔다라고 보여져요. 상대적으로 좀 덜 가서 생각보다 큰 수익은 내지는 못했고요. 그렇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번에 문 대통령 미국 방문 길에 함께 가게 됩니다. 함께 가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보면서 그 중에 관련주 하나 정도는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좀 보고, 자, 현대차, 기아차, 최근에 이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섹터고, 현대, 기아, 그리고 현대위아까지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이번에 수출입 동향에서 증가폭이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저는 연속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아차 좀 내려오면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도 이제는 무난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IT 반도체에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2차전지보다도 너무나 IT 반도체 위주로 지금 시장이 때리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IT 반도체가 가장 좀 시장에서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즉 IT 반도체 중소형주의 상승도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반등의 신호탄이 나와줘야 좀 유의미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어서 지금 시장 보면 뭐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는 전반적으로 다 힘든 가운데 지난주 강하게 반등 나왔던 성장주, 그러니까 IT 반도체 섹터, 2차전 섹터, 오늘은 들어왔던 수급이 다 나가버립니다. 이게 뭐 하루 수급이 오늘 강하게 들어오면 내일 다 빠져나가죠. 오늘 시장에서 대한항공이 흑자 전환 소식을 보이면서 항공주가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리고 해외 주요국의 여행 재개 등에 힘입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다 좋았는데 이게 내일 갈까라는 의문이 요새 많이 듭니다.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강하게 슈팅을 줘놓고 내일 이 수급을 다 빼버리는 거는 일도 아닌 시장이어서 요즘 시장이 다소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급등할 때 따라잡기보다 횡보하고 눌릴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 전일 한번 언급했던 하나손해보험 섹터도 저는 다시 좋은 구간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뭐 보험 섹터가 좀 안 좋았던 거는 이 메리츠 생명, 메리츠 증권이죠. 메리츠 쪽에서 뭐 배당 성향을 줄인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뭐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 뭐 등등 큰 폭의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 업종이 조금 흔들렸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배당 성향 이슈만 아니면 사실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의 그룹이. 그래서 사실 보험 섹터에 대한 문제는 저는 없어 보인다. 여전히 싸 보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에 갈수록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mRNA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셌죠. 서린바이오 좀 공략은 좀 못했어요. 서린바이오 매매는 좀 못했었는데 장 초반에 좀 밀렸다가 오늘도 15%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게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서린바이오가 못 올라왔고, 좀 일신바이오가 올라간 것은 개인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냥 이 안에 누군가가 들어 있었다면, 뭐 세력이 있었다면 오늘 털기 위해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올렸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뭐 mRNA와 뭐 CMO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는데 일신바이오랑 대한과학이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올라갈 때는 절대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설거지하기 위해서 이슈도 없는데 종목을 올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mRNA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도 강했는데 아미노 로직스 재료 하나 더 붙이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고, 이연제약이 mRNA 관련된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유의미한 기사를 내면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5,700억짜리 종목에서 의미 있는 신고가 이 앞에 매물은 있는데 일단 단기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줄 걸로 생각이 되고, 이런 종목군들 또 의미 있는 눌림이 온다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의미한 눌림이 온다면.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종목군들 전부 다 mRNA라는 이슈를 붙여서 오늘 종목군들 다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한 시장의 키워드는 mRNA다. 어쩔 수 없이 mRNA 이슈보다 더 강한 게 지금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NA 관련된 이슈가 좀 많았고, 오늘도 또 일론 머스크로 인한 이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그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변동성, 가상화폐 변동성이죠. 그래서 제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계속 이
티넘 인베스트먼트 여기 앞에 적어놨네. 계속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저희는 계속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도 영상을 통해서 5,500원 라인에서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500원 라인에서 들어가서 이제 이것도 회원님들하고 다 같이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서 네 일단은 한 4.5% 정도 해서 오늘은 거의 이게 저희 매매 거의 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캐몬하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두 개 정도 매매를 하고 또 눌림목 매매 하나 잡아놓고 일단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데 한 번 더 제가 봤을 때 밑에 떨어진다면 지금 이 만들어 놓은 이 종목의 기준봉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내일도 이 갭의 중간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5,000원이라는 구간은 이 갭의 이 사이 구간을 지금 공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일도 이 사이 구간 그리고 이 종목의 시세 시작점에 온다면 한 번 더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반등의 파동이 최소 5%씩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테크니컬하게 좀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매매 방법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먼트를 계속 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이 쇼티지 관련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목재 관련된 기사가 크게 있었는데 이건산업 목재 관련해서 일단은 강세가 나왔고 완전한 신고가 구간에서 지금 추가 상승을 하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물려가지고 그냥 본전에 다 나왔었어요. 본전에 다 나오고 이 구간에서 그냥 관망해 버렸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나름 큽니다. 그리고 단기에 12,500원에서 지금 17,500원까지 갔잖아요. 단기에 30% 이상 급등을 시켰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눌렸을 때 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사실 이 쇼티지 관련된 이슈가 두 개가 있었죠. 쇼티지 관련된 이슈가 철근 쇼티지 이슈도 있었는데 오히려 철강은 최근 이 원자재 값 급락으로 인해서 좀 급락한 부분 때문에 반등을 좀 못한 것 같고요. 지금 이 경부선 지하화 이슈가 지속될 듯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건설이라든지 이쪽 건설 섹터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여줘요. 오늘도 특수건설 장 초반에 갭을 들고 또한 4~5% 슈팅을 강하게 치고 밀렸는데 이게 이제 6월달까지 해서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눌리면 다시 올라갈 걸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럼 이 종목이 강하게 반등을 주는 구간들을 설정해 놓고 이 위 구간들은 들어가면은 물린다. 그럼 아래 구간에서는 내가 이 접근할 수 있는 폭이 있구나 라고 보면은 12,500원 선에서는 매수, 위에서는 매도 전략을 좀 짜서 대응하면 편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요새는 테크니컬한 종목분들이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5월 19일 삼성제약 발표가 있죠. 오늘 사실 좀 급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급락이 좀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내일 떨어지면 살 거고 안 떨어지면 이 종목은 매매를 안 할 생각입니다. 미리 떨어져서 이런 자리를 장중에 준다면 한 차례 매매를 하겠지만 이 상태 그대로 가버린다면 매매를 안 할 거예요.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S트래픽의 패턴하고 똑같아요. 네, 피라미딩 가다가 이렇게 툭 급락 떨어지면 이때는 잡는데 D-Day에 임박했을 때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 급락 떨어지는 거 맞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이 패턴과 유형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25일 그러니까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슈로 종목분들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이슈가 재료 소멸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5월 21일 FOMC 회의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발표하면 항상 똑같은 발언 속 최근 흐름을 보면 단어가 점점 타이트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시장 바라볼 생각입니다.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원하는 종목군들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종목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종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는 아마 이번 주까지는 단기 성향의 종목군들로 매매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 뭐 하락한다라고 해서 매매를 못하지는 않아요. 매매는 못하지는 않고 오히려 하락 구간에서는 눌림 매매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 아주 강한 종목의 눌림 공략을 해 보시고요. 약한 종목군들에서 눌림을 잡기보다는 진짜로 시장에서 강한 종목의 눌림을 잡고 대응하는 게 반등이 잘 나온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돌파도 좋지만은 돌파를 보기에는 시장이 녹록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